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차함수 형태 중에서 극소값이 같은 구조를 가진 특수한 사차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y 꼴 k라는 상수함수 있죠, 그죠? 이 상수함수와 극소점이 접하고 있죠. 그때 접점의 액자별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fx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y 꼴 k라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x축이라고 해봅니다. x축이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x축에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근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x 마이 알파 제곱, x 마이 베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y 꼴 k라는 상수함수에 접하고 있잖아. 자, 이때는 x축에서 y쪽으로 k만큼 변이동한 그래프죠. 그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고 x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고 y쪽으로 k만큼 변이동이 돼서 플러스 k를 붙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작성된 4차 함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x 이꼴 알파 베타하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극점을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극점을 가지게 되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도함수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죠. 그죠? 자, 변곡점이 되고 또 4차 함수에서는 선대칭인 x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차 함수는 x 이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의 여기에 선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죠. 도함수 3차 함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 변곡점의 대칭인 함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변곡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1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알파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등차 중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차 함수에 극값과 극값 있죠. 극값과 극값. 이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1대1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1대1 구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도함수 3차 함수의 이 극값 있죠. 극값. 극값이 4차 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 자, 이것도 확인하고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4차 함수를 편하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점에 선대칭인 함수로 표현해 봤습니다. 원점에. 자, 당연히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가 되겠죠. 자, 4차 함수를 작성해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를 a로 합니다. 자, a는 양수로 한다면은 중근이죠. 그죠? 중근 x제곱하고 두 근을 가지게 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미분을 해서 x 이꼴 루트 2분의 알파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알파에서 끝값을 가지게 되죠. 자, 끝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끝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비율 관계가 탄생하는데 극값과 극값 사이 있죠. 그죠? 극값과 극값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극값과 극값 사이 거리가 루트 2분의 알파고 극값과 교점 사이 거리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루트 2분의 알파와 알파 이 관계가 계산하면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1대 루트 2가 나타나죠. 자, 극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이때 이 극점과 교점 사이 이 거리를 극점과 극점 사이 거리는 1이라 한다면은 극점과 교점 사이 거리는 루트 2가 된다는 거. 1대 루트 2 관계. 자, 이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3차 함수에서는 1대 루트 3이라는 거. 변곡점을 지날 때 있죠. 그죠? 변곡점을 지날 때 그때 극점과 교점 사이 관계 b가 1대 루트 3이라는 거. 이 앞에서 3차 함수일 때 공부했습니다. 자, 4차 함수일 때는 1대 루트 2고 3차 함수일 때는 1대 루트 3이라는 거. 변곡점을 지날 때, 극점을 지날 때. 그렇죠? 이 관계를 기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대 루트의 관계는 극소점이 같은 특수한 4차 함수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4차 함수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특수한 4차 함수에서는 이 접점이 극점으로 해석되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4차 함수에서는 극점이 아니라 접점입니다. 접점이 됩니다. 자, 그림을 봅니다. 이 그래프에서 두 접선을 껐습니다. 두 접선을 끄면은 접점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접선은 서로 평행하게 꺼야 됩니다. 자, 평행되게 접점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접점이 마련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4차 함수 그래프고 여기는 특수한 4차 함수 그래프죠. 특수한 4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극점이 나타나죠. 그죠? 극점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극점이 아니라 접점으로 표현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극점과 접점이지만 원리는 같아있죠.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이 접점을 극점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이 접점에서 X축에 수선을 껐습니다. 자, 수선을 끄면은 접선에 교점이 생기겠죠. 그죠? 자, 교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접점과 교점 사이 거리가 1대1로 같은 비율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극점과 극점 사이에 1대1 구조가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1대1 구조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 극점과 극점 사이가 1이고 교점 사이 거리의 비가 루트 1에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접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의 비는 1이라면은 접점과 교점 사이 거리의 비는 루트 2가 되어서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접점과 극점의 차이일 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 알고 필요시에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값의 차입니다. 함수값의 차. 극값과 극값의 차죠. 그죠? 함수값의 차입니다. 함수값의 차가 L로 표현되는데 이 L의 값을 구해보십니다. 결론적으로 L은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x라는 4차 함수는 A는 여기에서 양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음수일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 자, A를 여기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두 다 포함되니까 A로 놓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자, 알파 제곱 n의 제곱이죠. 그죠?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n은 베타로 표현하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n에서 베타 되겠죠. 그죠? 1대1 중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n은 2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되죠. 자, 그렇게 n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L의 길이를 구하는데 L은 결론적으로 F 베타에서 함수 값이죠. 그죠? 자, 그래서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니까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나옵니다. 그렇죠? 이 도출 과정, 함수 값이라는 거. 그렇죠? 이 과정을 기억해 놔야 되죠. 그죠? 그와 동시에 공식을 암기를 해 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는 양수면은 되는데 음수일 때도 같은 원리에 적용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면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림을 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4차 함수죠. 그죠? 특수 4차 함수고, 자, 일반 4차 함수에서는 접점을 특수 4차 함수에서의 극점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도 역시 이 내용을 좀 더 편하게 단순화시킨 거죠. 여기 0해서 y축을 선대칭으로 해서 양 x의 값을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로 표현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되죠. 그죠? 자, 이때 이 L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자, fx는 a하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함수값 0 베타를 대입했는데 여기서는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0을 대입하니까 a 알파 4제곱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a 알파 4제곱이 되니까 자, 이 내용을 알파라 한다면은 이 길이를 알파로 한다면은 이 높이는 a 알파 4제곱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샌드위치는 이 그래프를 잠시 그려서 또 기억시키고 할 수 있도록 도출하는 것도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